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해가 어디쯤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상해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운 지방이다. 이것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리가또가 우리 일본 말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가사키가 어디고 또 지란이 어디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가사키가 어디일까? 그리고 한일 표류기 주인공과 관련해서 아란타에 대해서 아란타가 지란이었습니다. 지란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우리는 압록강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상해는 여기 있는데 이 상해가 여기가 아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해가 거기가 아니다. 이런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그, 그 압록강이 요 알타이산에서 요 부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타이산이라고 이건 뭐 정확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100% 정확하다. 그러면 과연 옛날에 한나라라든지 제나라라든지 유연, 제노 뭐 이 나라 있던 나라들이 어디 있었냐? 지금 우리 조선의 위치가 적어도 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기가 경계 라인 정도 돼 보이는데 옛날엔 더 넘었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이렇게 더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한나라든지 유 뭐 유연 제나라 노나라 뭐 전국 칠웅 뭐 있는 나라들은 어디 있었냐? 있을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에 있던 존재들이 아마 이 영국 포함해서 뭐, 뭐 이렇게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런가 하면은 여기 하이국에 이 하이국이 이 영국한테 점령당했는데 일본이죠. 그 노예화가 됐는데 여기 장수가 제주에 근거하면서 그 관백 평충수길한테 부활로 들어가서 임진왜란때 이쪽 저기 조선을 침공했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 나라가 여기 있다. 그게 제주도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게 한때는 우리 관할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노 제 나라라는 게 유찜에 있던 나라다. 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 관련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윤초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훌륭하신 분 같고, 윤치호라는 분이 이렇게 뭐 있는 IMC 뭐 회장도 했고 25년 태평양 문제 연구회 조선 지혜자도 했고 뭐 이력이 화려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1908년 에모리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교 에모리 대학이라면 어디일까요? 하여튼가 뭐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해주고 4대 대통령 윤무성이 오촌 장축이고 뭐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 양반이 뭐 이 위키백과만 보면 뭐 완전 독립투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무 위키에서 윤치우를 보면은 대한체육회 역대 회장도 했다네요. 개화파로 독립신문사 창립자 중 한 명이다. 독립신문사 한 명,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 했다. 이렇게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창송가의 한국어 번역본, 걸리버 여행기 뭐 있는 저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치우란 사람이 그 1830, 83년부터 1943년까지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한문 쓰고 쓰다가 영어로 썼는데 뭐 60년 세월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영어로 쓴 일기에 의해서 이 양반이 그 반민족 행위자로 그렇게 그 여겨집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길준,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이승만 등과 잘 어울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명성황후 암살자의 조선 협력자 등 거물적 인사로 유길준을 지목했다고 하네요. 유길준. 그러니까 유길준이 관계돼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길준 뭐 소유견문료 뭐 있는 걸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게를 보시면 뭐 가게도 화려합니다. 윤중열 뭐 해가지고 옛날 윤부선도 같은 집안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이 그리고 그 조선일보 회장이 사이였네요. 방상우 숙명이 딸이고. 근데 이 민족문제연구실에서는 이 양반을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정의 내리나 봅니다. 조성 통독부 말 중추원 참의원직에 있다는 것 그 자체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윤치호는 인간 말중이 일제 알잡이었다고 보면 곤란한데 이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세일 논란을 참고해라. 윤치호를 높게 평가한 이들도 파였던 것까지 부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에서도 친일 행위에서도 뭐 그때 애로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정적인 거는 이 영문으로 쓴 그 일기가 발견되면서 어, 친일 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 편지를 한번 보면서 어, 과연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어 융치호 영문일기에서 이게 23일인데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요걸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알람 박사 댁에서 저녁을 들었어. 알람비는 내게 그녀를 알게 된 지 수년 전 이래로 늘 상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애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디서든 일본 선에게 어떤 친절가의 애를 보면 당신은 친절한 미소와 고개를 숙이는 우아한 인사 혹은 아리가또라는 달콤한 인사를 받을 것이다. 이 아리가또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어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일본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써니 어플루멘드 칠리데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폴 보 오어럴 시트 아리게이트 뭐 if you should smile and not to 강동이 있을 거예요. 강동이라고 하네. 강동이 여자. 그러면 이 상해가 있는 곳이 강동이 되겠네요. 강동. 강동의 그 아가씨들이 아리가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리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동 소녀에게 미술을 짓거나 이 광동이라는 집은 우리가 오늘 또 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이 어디일까? 근데 이게 오늘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리가또에 대해서 이 아리 아리가이트라고 적으면 그 구글에서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단어가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가또. Arig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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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뭐 Arigato. 외국인들도 뭐 일본어 아리가토를 쓸 수 있을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음할까 했더니 이게 영어였습니다. 이게 예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예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감사합니다. 영어였습니다. 오하우 좋은 아침입니다. 아리가또. 그래서 이 예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re are a couple of simple phrases to get you through the day. Ohayu, good morning, arigato, thank you, misu o kudasai water. Please use suyu juice kuriai coffee ahatisuki desu, I like it kekku desu, it's good. It's fine. Here are a couple of simple phrases to get you through the day. Oh hi you good morning arigato thank you mizo kudasai water. Please use suyu juice kui I coffee ahati suki desu I like it kekku desu it's good. 예, 이게 지금 처음에 미국어, 그 다음에 영어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re are a couple of simple phrases to get you through the day. Owaru, good morning, arigato, thank you, Mizao kudasai, water, please, juice.
예, 이게 아리가또 저희 영국에서 흔히 쓰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리가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일어죠, 일어. 그런데 이게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국이었다. 영국이 일국. 일국이 영국이다. 일국. 일국. 이게 그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리간토는 영국이 쓰던 영어다. 그러니까 일본어다. 일본어인데 그곳이 영국이다. 일본이 영국이다. 이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치호의 영문일기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울하고 쌀쌀한 날이었다. 23일이죠. 그러면 22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일자를 보면 이걸 잘 보여집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마도 내가 상하이에서 맞은 날 중 제일 추웠을 것이다. 월요일 온종일 물이 얼어 있었다. 눈이 아직도 건물이 북쪽 경사면에 남아 있다. 난로를 떼고 뭐 그럽니다. 그 집 거실 끝에 있는 큰 난로는 지난해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는데 지금은 차갑고 녹이 슬어 이 집에 닥친 환경의 변화를 상기시키기에 더 춥게 보인다. 난로도 떼고 있고요. 온종일 물이 얼어 있고 요게 상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윤치호의 영문일기 2에서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영문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Last Monday and Tuesday were perhaps the coldest days I have ever seen in Shanghai. Water remained frozen through the whole of Monday. The snow stays on the northern slope buildings still now. 상하이에서 물이 얼어붙고 뭐 가장 추운 날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하이 이 상하이에서 이 가령 이럴까요? 이 상하이에서 아마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여기서 눈 오고 얼어붙을라나? 하여튼간 여기하고 좀 안 어울린다. 여기도 뭐 눈이 오고 얼어붙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쓰고 있다. 또 영어로 쓰고 있고 영어로 대하고 상하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이 눈도 올 수 있나 얼어붙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뭐 눈은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다. 영어를 쓰고 있다. 알렘 부인한테 서신도 보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12월 달이니까 뭐 좀 추울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 양반이 영어 일기를 쓰면서 그 영국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편지를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해도 이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박찬하 선생님이 이 추모 고구려 추모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 해모수가 그 우리 당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모수 같은 경우는 해모수가 당군이면서 이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외국에서 이 해모수의 정체, 그러니까 당군이 정체를 그 그냥 신할로 그냥 취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모수가 공교롭게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하고 거의 뭐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그래서 이게 추모경을 보면 이게 해모수를 모수제라고 합니다. 모수제. 앞에 해자를 생략하고 모수제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북부역 부리선 달림산 아래에 창송문밀 단걸 용출, 그러니까 단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을 알로도 읽을 수 있고 흔히 우리가 뭐 단학이라고 하는 게 어,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를 용출한 한 곳에 그 천재의 궁궐이다. 천재지천. 그래서 제2 한포 경대 두대로체 금강 좌우 돈피사 탐락도 옥마신경 우위 편천 도도작야 민무계 견지 경구가 태평자 기천호상. 그래서 이 황제가 황포에 옥체를 차고 머리에 녹색지 금강을 쓰시고 사자 가지고 위에 앉으셨다. 걸상에 앉아 옥마신경을 낭독하셨다. 날개 옷을 옮기고 무리들은 새처럼 뛰어다녔다. 사람과 개가 놀라 소리 지르지 않았다. 태평한 시기가 거의 청년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자도 만들고 그래서 도종이라 그러니까 도이 최고이다 이거죠. 종갓집 할 때 종자가 되겠습니다. 마루 종자가 되니까 전제 발의 진이 법본이고 연상 귀장 농공 의학 예학 사워 수 서지술. 그래서 이게 해모수가 이런 의학 농업 의학 예학 뭐 이런 것을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우복기 씨가 태우복기 씨가 의학도 하고 의학 그리고 팔계도 만들고 다 했는데 태우복기 씨가 해모수인 것 같습니다. 해모수가
어떤 때는 태어복기실로 변신하고 어떤 때는 노자의 그는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당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헤모스라는 존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하고 똑같은 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거의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습니다. 그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읽어봤는데 이 부분 그 옥비생녀 김영활 신 이그 신이 그 조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 이 신자가 무명조개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기 폐중 기주 그러니까 조개에서 나오는 게 진주 아닙니까? 이 진주를 위진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참진리 진짜이다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게 진주가 됐다. 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진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게 형을 오릉이라고 했고 자를 호진이라고 했는데 개 두 개를 다 합해서 말하길 오산이라고 했다. 오산. 이 오자 많이 들어봤죠? 그 하이국. 하이국하고 연접돼 있는 곳이 오주라고 그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자 들었죠? 하이국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옥이 낳은 그 여자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조개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진주가 됐다. 진주. 이게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나요?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고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모소는 헤르메스. 여기서 이 조개라고 하는 신은 비너스. 이게 완전 그리스 신화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의술 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복기 씨가 태그 8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 주요 표현을 하는 게 이거 여호와와 복희 뱀을 이렇게 그려 있죠. 뱀이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이 양반이 태어버키가 또 의술도 뛰어나가지고 인간들에게 의술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이렇게 뱀이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헤르메스 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헤르메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가 고구려 옛날엔 고리라고 했죠. 고리 해모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떤 인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 참 그래서 이 이 헤르메스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지금 저기 아까 태어복기 씨가 여기 만화로 그려져 있죠? 이게 만화로 현재 이게 뱀이 두 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의사 세계 보건기구 협회의 상징입니다. 뱀 두 마리 이게 바늘이 있고 근데 태어복기 씨가 그거의 상징입니다. 또 이게 똑같이 그 이 태어복기 씨 상징이 이게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의 상징이고 이 길을 보면은 태어복기 씨가 이렇게 자두 갖고 있고 가위도 갖고 있고 태어복기 씨 이게 또 하나의 상징이고 복희 씨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금촉을 들고 있으니까 기술 공학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근데 이 태포키 씨 자체가 헤르메스 그 해모수가 어떤 때는 테오보키실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팔개도 만들고 그런데 이 해모수가 우리가 이제 그 고구려 신화에서 해모수가 주몽의 아버지라고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몽의 아버지인데 이 해모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단우였다는 것입니다. 단우라고 하는데 이게 단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단군이 신이었던 것이죠. 이 태어복기 단군도 됐다가 어떤 때는 다른 걸로 또 왔고 또 여기 뭐 하여튼간 그 박차 선생님이 그 추모경 그 일본 왕실에서 갖고 온 걸 보면 이 해모수가 그, 그 우리 장을 담그는 것을 가르쳐주고 농공, 의학, 예학, 뭐 사어, 뭐 전쟁하는 방법, 서수, 글씨와 숫자에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준 당군이 해모수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뭐 날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신명한 기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헤르메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수를 그냥 그 고조몽의 아버지가 아니라 단우 이게 전 단우라고 그럽니다. 뭐 이 단자를 뭐 다르게 또 선우라고 이렇게 보통 읽는데 여기서는 단우. 그러니까 단우인데 이게 그 이게 우자가 아니라 단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우가
쓰기는 우리가 선우할 때 우자처럼 읽는데 이게 단간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해모수가 단군이었다. 근데 이 해모수 자체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고구려 신화에도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그 비너스에 해당하는 존재도 여기 고구려 신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또 그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거 보시면 모수제라고 하는데 천재이죠. 천재. 이 모수제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제 세력들이 우리에게 이 당구는 뭐 이제 그냥 이야기거리, 신화의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이렇게 숨기고 실제를 안 밝힌 것 같습니다.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완전 당구 신화가 저기 서양 이집트 신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그 일본 애들은 이 문자를 우리한테 배워갔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문자를 우리한테 배워갔기 때문에 이런 신화에 대한 기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배워간 이 고구려 신화를 마치 자기네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 같이 뭐 단우라고 나오잖아요. 단우. 그리고 이 금자. 이 금자가 날았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금수 해가지고 날짐승을 금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금자가 비행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이게 저기 수메르 신화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요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딩기르라고 합니다. 딩기르. 수메르 신화에 대한 딩기르. 이 글자를 딩기르라고 하고 저도 옛날에 이 수메르 신화를 볼 때 이게 꼭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이거 꼭 고자를 씁니다. 이게 내가 그랬죠. 저거 고자하고 비슷한데 딩그르가 이게 높을 고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데 수메르 신화에서는 요 앞부분을 딘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뭐 탈 거 사람이 타는 곳이라고 하고 밑에 요 모양은 로켓 추진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높을 고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옛날 그 한자로 썼을 때 높을 고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추모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주명 성이 높을 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승비로운 것은 이 고구려의 족속이 척발, 삭두, 모용, 자몽. 그러니까 이 해모수의 그 족속의 탑발, 색두, 모용, 자몽이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족, 호라고 하는 데가 고구려였다. 이 사람들이 다 족속이 고구려 족속이었다. 한족속이었다. 그래서 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가 한족속이다. 그게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해서 저도 이게 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 한나라 뭐 이 추모경에서 한나라 500 칠웅 이런 곳이 부도덕한 덕을 져가지고 여기가 멸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제가 분석되면 이 부분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해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태우복희 씨가 해모수의 변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모수의 변신. 그러면 이 태우복희 씨가 해모수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 내용상 보면은 그래서 의학의 신, 뭐 과학기술의 신, 그게 그 태우복희 씨인데 그게 우리 고구려의 직계였다. 태우복희가 직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 팔계를 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이 태극, 어? 지금 이게 8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 대장기였습니다. 우리 저기 왕의 깃발이 이 태극기였습니다. 모양이 이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이 헤르메스가 이제 여기 그리스나 있는 걸 보면은 요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해모수라고 보면은 이거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왕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이게 왕들 다 이거 쓰잖아요. 나는 왜 저런 모자를 쓰나 아직까지 몰랐는데 이게 해모수가 쓰던 그 날개에 해당되는 상징을 이 조선에서 이 모자를 쓴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해모수이가 썼던 어떤 다스림 그 후손이자 천자이기 때문에 해모수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그 공식적인 직무를 볼 때는 이런 모자를 쓰고 뭐 평상시에는 다른 모자를 썼겠죠. 그렇지만 어떤 궁궐 내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직무를 볼 때는 왕이나 신하나 다 이 모자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이 옛날에 문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자를 빌려 썼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추모경, 고구려 창세기 추모경의 이 질환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홀란드의 명칭입니다. 질환. 그래서 이게 뭐 방이라든지 있는 거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질환이 네덜란드였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정월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설 이거 위키백과 여기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덜란드 정월이라고. 그래서 일본어로는 오란다 소가스라고 하고 에도 시대 나가사키 인공섬 대지마에 왕래하던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이설 풍습에 맞춰 벌이던 행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네덜란드 학문인 난학이 인기를 얻게 되자 난학자 사이에서도 유행했다. 홍모 정월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가사키 대지마이 네덜란드 상강에서 행해지던 일본 재료 네덜란드인이 풍습이다.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는 어디 있다? 영국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아니면 저 하이도. 이 인공섬 대지마도 흥미롭네요. 대지마가 뭐라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페루기 하멜이 요 네덜란드 정월달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지란당의 동료학자 네덜란드 문물을 좋아하던 애호가 등을 초대하여 네덜란드서를 축하했다. 이 모임에는 러시아의 표류로 알려진 다이코프와 고다유도 초대되었다. 이 조선에서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에 한 여기쯤에서 표류했다가 다시 나가사키로 간 겁니다. 우리는 나가사키라고 하는데 나가사키로 갔겠죠.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표류한 거죠. 러시아에서 하멜이 표류한 곳은 여기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러시아 표류로 알려진 다이쿠야 고다유도 초대되었다. 지금 이거 네덜란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란타 자부라고 불렸고 네덜란드를 가꾸고 아란타 자부. 지금 일본이 우리 열도 일본의 네덜란드 애들이 온 게 아닙니다. 이게 1794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794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들이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쓰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운받아 놨습니다. 이게 네덜란드들이 이렇게 네덜란드 기록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란당, 예? 이게 지란당 그걸 네덜란드 정월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랑당이라고 쓰였죠. 지랑당 신원해 해도. 이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1794년에 썼는데 여기도 문구를 보시면 제가 이걸 흘려쳐 가지고 저도 한자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대서양 1794년 이게 피럴인가? 피럴 상일 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토론한 게 하멜이 우리가 알기는 하멜이 표류해 가지고 조선에 있다 가가지고 그 한 몇십 년간 한 십몇 년간 하멜이 조선에 억류돼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한 십여 년 있으면서 이 조선의 문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가지고. 근데 이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저기 노자의 얼굴이다. 이게 노자의 얼굴이다. 이 인물을 자세히 보면 노자가 아니라 뭐 노자도 뭐 그 노자 사상도 해모수가 한 거고, 그러니까 그 해모수가 단군이 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의학, 수학, 조선에서 배워간 것을 이 문자도 이렇게 배워갔겠지만 의학이나 수학 이런 걸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 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노자의 얼굴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배워가서 이 지금 이게 정월회의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책을 보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가사키가 가가지고 서로 정월, 네덜란드의 정월이 이렇게 생겼다.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영국이 일본이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기 간양록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이 조선에서 다 그 이 문자도 가르쳐 주고 천문 의학 뭐 지구가 둥글다 있는 거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저 서양 세력이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증거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걸로 검색하면 다 일본 사이트에 이게 사이트 영국 애들 그걸 또 어떻게 일본 애들 시켰나 지금 현 일본 애들 시켰나 다 거기서 뜬다. 이 JP로 나오죠. 이 교토뱅크 JP 다 일본 사이트에서 이건 아니네. 아란타. 근데 하여튼간 그 아란타 찾으면 일본 사이트에서 다 이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었다. 그런 걸 확실히 인식해야지 이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도 이쪽 열도 일본에 없었다. 그리고 이 아란타도 이 저 네덜란드 지란이라고 했죠. 지란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지명을 또 찾은 겁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여기인데 이게 지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란 네덜란드 홀란드 아란타 나가사키는 아마 여기 지금 영국하고 바로 옆에 있고 이 지란을 보면은 그 프랑스 혁명 때 한 20년간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그걸 축하하는 자리로 저는 것을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옆에 있는데 파리가 이 불란서가 있죠.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기 고구려 창세기 추모경에서 불랑기라고 나옵니다. 불랑기 옆에 뭐 질환이 있고 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옛날에 연나라는 한 이쯤 되겠죠. 조선 바로 옆에 연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계산이 나오고 하는데 이 주나라도 아마 이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창사기에서는 그 주나라 뭐 있는 거 엄청 욕하더라고요. 부도덕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방 있는 쪽 엄청 욕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선우를 단우죠. 그 호록 단우를 파견해서 이쪽을 멸하했다. 부족한 이 부족한 곳을 멸하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여기서 무슨 문자가 멸한 나라에서 무슨 역사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다 우리 고구려 조선에서 그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던 것을 일제가 이 영국 일본이 나중에 이 공격 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역사를 다 뒤집어 바꿔놓은 곳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게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상해가 추운 곳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니, 믿기지가 않죠. 영국이 한자를 쓰고, 뭐, 불란서 네덜란드가 한자를 썼다. 이게 전혀 안 믿기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